새벽 3시 17분 53초. CCTV 화면 속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불이 활활 붙은 담배꽁초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갑니다. 목표물은 바로 제 차량 지붕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마치 관역 연습이라도 하듯이 정확하게 조준해서 던집니다. 만약 그날 차에 불이 붙었다면 주차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범인들이 사는 곳이 바로 맞은편 종교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저녁이면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새벽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량 절도 시도, 새벽 플래시 테러, 와이파이 무단 해킹, 노상 방뇨, 쓰레기 무단 투기.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돌아온 것은 범인의 뻔뻔한 V자 승리 제스처였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을까요? 3년간 이어진 이 믿기 힘든 실화.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썰사 연극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연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받아본 사연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몇 번이나 화면을 멈추고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오늘의 제보자는 김수지님입니다. 수지님은 이 사연을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일이 괘씸하고 분하고 억울했던 거죠. 그리고 수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연이 안 맞으시면 편하게 거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을 겪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알리고 싶습니다. 사연을 각색해도 좋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연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오늘 밤 혹시 우리 집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겨울. 수지님의 집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였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평범한 주거지역이었죠. 수지님 가족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수지님은 집안일을 도우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님 집 맞은편에는 특이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다세대 주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예배당이 있고 2층과 3층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형태였죠. 종교복을 입은 성직자들도 살고 있었고 평복 차림의 일반 신도, 가족들도 함께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대략 4에서 5가구 정도가 그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지님 가족과 그 건물 사람들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눈인사 정도는 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죠. 그냥 서로 대면만 하는 이웃.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초 어느 순간부터 수지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 어느 날 아침 수지님이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집 앞 길가에 담배꽁초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여기서 담배를 피웠나?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겠지 하고 치웠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 며칠 후 또 다시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5에서 6개 정도. 좀 이상하네. 여기가 흡연 장소도 아닌데. 세 번째 이상한 점.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번에는 아예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었습니다. 음료수 캔, 과자 봉지, 담배 포장지. 이건 명백히 누군가 일부러 버린 거잖아.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집 앞에 누가 쓰레기를 버려놓으면 되게 불쾌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그런 억울한 감정이 들죠. 수지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참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점점 심해졌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상한 점. 저녁 시간대가 되면 수지님 집 앞에서 수다 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이 잠깐 이야기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그 소리가 계속되는 겁니다. 미소님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2명에서 3명의 남자들이 수지님 집 앞 길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0대에서 40대 사이로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이 동네 사람들인가?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5번째 이상한 점.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수지님 집 앞이 그들의 아지트인 것처럼 편하게 와서 담배 피우고 수다 떨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왜 하필 우리 집 앞에서? 다른 곳도 많은데 왜 여기서? 수지님은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냥 불편하고 불쾌할 뿐이었죠. 그래서 수지님은 참았습니다. 이웃끼리 싸우는 것도 피곤하고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곧 수지님의 인생을 뒤흔들 사건들이 연속으로 터지기 시작할 테니까요. 2021년 여름. 수지님 집 주변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는 더 많이 버려졌고 담배꽁초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수지님 집 앞은 마치 무법지대처럼 변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 수지님은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하, 야, 그거 알아? 큰 웃음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지님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집 앞에 4에서 5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맥주캔을 손에 들고 담배를 피우면서 한밤중에 큰 소리로 떠드는 겁니다. 야, 조용히 좀 해라. 여기 사람 사는 집이야. 수지님이 창문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 예,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5분도 안 돼서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30분쯤 후에야 겨우 자리를 떠났죠. 더 충격적인 사건. 어느 날 새벽, 수지님의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쉬익. 물 흐르는 소리. 아니, 이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고 내다보니 한 남자가 수지님 집 담장 옆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 남자는 황급히 지퍼를 올리고 도망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님 가족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CCTV를 설치하자. 2021년 가을, CCTV 설치. 수지님 집에는 총 3대의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현관 앞을 비추는 CCTV, 주차장을 비추는 CCTV, 집 전체 외부를 비추는 CCTV. 24시간 녹화가 가능한 고성능 제품이었습니다. 밤에도 선명하게 찍히는 적외선 기능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수지님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님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CCTV가 찍어낼 영상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내용일지. 2022년 초 CCTV가 설치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미소님은 습관적으로 매일 아침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별일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 택배기사님, 이웃들. 평범한 일상이 담긴 영상들이었죠. 그런데 2022년 봄쯤부터 뭔가 이상한 영상들이 조금씩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도 발견했습니다. 와이파이 무단 사용 사건. 어느 날 수지님 집 TV가 자꾸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버퍼링이 걸리지? 부모님들이 TV를 보다가 불편해하셨습니다. 수지님이 확인해보니 집에 설치된 와이파이에 낯선 기기들이 여러 개 접속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알고 보니 잠시 사용하지 않아서 비밀번호 설정이 풀렸던 와이파이를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소님은 즉시 비밀번호를 재설정했지만 대체 누가 우리 집 와이파이를 무단으로 썼던 거지? 하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2023년 3월 7일 화요일 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수지님 가족은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11시쯤 수지님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3월 8일 수요일 오전 7시 미소님은 평소처럼 일어나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 평범한 밤 풍경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37분. 수지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모자를 깊게 눌러 썼습니다. 전형적인 수상한 사람의 차림새였죠. 그 사람은 천천히 수지님 집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는 수지님 집 차량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운전석 문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덜컹 잠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수석 문손잡이도 잡아당겼습니다. 덜컹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뒷좌석 문도 시도했습니다. 덜컹 덜컹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약 2분 30초 정도를 배회하던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운전석 문을 잡아당긴 후 주변을 살피더니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헉! 수지님은 영상을 보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량 절도 시도잖아. 수지님은 황급히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나. 이게 뭐야? 아버지, 이건 신고해야겠어. 그런데 수지님의 남동생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되게 어려 보이는데요?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의 체격이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몸놀림도 어딘가 미숙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 혹시 미성년자 아냐? 결국 수지님 가족은 일단 영상을 저장해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님은 이 결정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오후 4시. 수지님은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수지님은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CCTV에 찍힌 그 사람과 비슷한 차림새였습니다. 수지님과 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지님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사람, 어제 그 사람인가? 나이는 2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10대 후반일 수도.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그 사람이 수지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양 어깨를 위로 으쓱 올렸습니다. 마치 그래서 어쩔 건데 하는 듯한, 아니면 내가 뭘 했는지 알아 하는 듯한 그런 도발적인 제스처였습니다. 수지님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제스처는 분명히 수지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지님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있어.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2023년 4월 말,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지님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있었죠. 그때 맞은편 종교 건물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서 뛰지 마.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님은 무심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종교 건물 3층 난간에서 한 젊은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키는 170cm 정도, 체격은 마른 편. 저 사람이 저 건물에 살고 있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절도 시도 다음 날 도발적 제스처 종교 건물 거주자. 그럼 저 사람이 우리 차를 털려고 했던 사람이야? 수지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사는 사람이 이웃집 차를 털려고 시도했다는 게 부모는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결국 수지님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중순, 차량 절도 시도 사건 이후 수지님은 CCTV를 더 자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10시경, 수지님은 방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쩍 창문으로 강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수지님은 깜짝 놀라 창문 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차 헤드라이트였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5분 후, 번쩍, 번쩍 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2번이나. 이상한데? 수지님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종교 건물 옥상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플래시, 분명히 강한 불빛을 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번쩍, 그 사람이 불빛을 수지님 집 방향으로 비췄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봤습니다. 불빛이 정확히 수지님 집 창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일부러 우리 집에 불빛을 비추고 있어. 수지님은 황당했습니다. 왜? 대체 왜 저러는 거지? 수지님은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약 10분 정도 계속해서 불빛을 이곳저곳에 비췄습니다. 때로는 수지님 집 방향으로,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그러다가 다시 수지님 집 방향으로. 마치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약 15분 후, 그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만 그러는 거겠지.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 또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수지님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역시 종교 건물 옥상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거의 매일 밤 종교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나와서 플래시를 수지님 집 방향으로 비추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때로는 2사람이 나타나는 시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밤 10시에 나타날 때도 있고, 밤 11시에 나타날 때도 있고, 심지어 새벽 1시에서 2시에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두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둘째,
플래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불빛을 수지님 집 방향으로 자주 비췄습니다. 더 불안한 건 수지님 집 주변에 요즘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맞은편 건물에서 계속 플래시를 비추니 혹시 이 사람들이 우리 집을 노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4월 10일경 수지님은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수지님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맞은편 종교 건물에서 거의 매일 밤 우리 집에 플래시를 비춥니다. 여기 CCTV 영상과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불빛을 비추고 있네요. 지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종교 건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혹시 밤에 옥상에서 플래시를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플래시요? 아, 그게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어두워서 불빛 좀 켰나 봅니다. 맞은편 주민분이 불편해하시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수지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건물 관계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하시네요.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수지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지. 하지만 수지님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정확히 새벽 1시 23분 경찰이 떠난 지 약 3시간 후 종교 건물 옥상에 다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플래시를 들고 그리고 수지님 집 CCTV를 정확히 향해서 양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였습니다. 마치 승리는 내 거야 라는 듯이 아니면 경찰 불러봤자 소용없어 라는 듯이 CCTV 영상을 확인한 수지님은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 분노, 두려움, 무력감,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구나. 저 사람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나를 비웃고 있어. 2023년 4월 중순 플래시 테러는 계속됐습니다. 경찰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종교 건물 사람들은 전혀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지님은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월 12일 주말 수지님은 평소처럼 지난 일주일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빨리 감기로 보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체크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상을 보던 수지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화면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정상 속도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님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면 묘사 날짜 4월 15일 시간 새벽 3시 17분 53초 장소 종교 건물 옥상 화면 속에 한 사람이 종교 건물 옥상 난간에 기대 서 있습니다.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 연기를 길게 내뿜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다 피운 그 사람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종교 건물 아래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담배꽁초를 앞으로 던졌습니다. 허공을 향해, 수지님 집 방향을 향해. CCTV에는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담배꽁초에 붙은 붉은 불씨가 마치 작은 유성처럼 어둠 속에서 빛나며 날아가는 모습이 포물선을 그리며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그리고 그 담배꽁초는 수지님 집 맞은편 이웃집 지붕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나, 수지님은 입을 막았습니다. 불이 붙은 채로 지붕에 떨어졌어. 만약 그 지붕이 목재였다면, 만약 그날 바람이 강했다면
만약 주변에 마른 낙엽이 있었다면 화재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그 사람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다시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또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수지님 집 차량 지붕 위로 날아갔습니다. 우리 차에! 수지님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회전하며 날아가는 모습. 그리고 차 지붕 위에 톡 하고 떨어지는 모습. 다행히 즉시 불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담배를 피우고 또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어디에 떨어졌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수지님 집 쪽으로 날아간 것은 맞았습니다. 수지님은 영상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수지님 집 주차장 주변에 그렇게 많은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는지. 가족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었죠. 왜 여기에 담배꽁초가 이렇게 많아? 누가 일부러 버리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근처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버린 거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에서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3층 높이에서 불이 붙은 채로 수지님 집 방향으로 몇 개월 동안이나. 수지님은 황급히 과거 CCTV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3월 영상, 2월 영상, 심지어 1월 영상까지. 거의 매주, 아니, 어떤 주에는 거의 매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종교 건물에서 누군가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아래로 던지는 행위가 수십 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미소님이 확인한 결과 1월 4회, 2월 7회, 3월 12회, 4월 중순까지 8회, 총 31회 이상의 담배 투척 행위. 미소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불이 붙은 담배를 던지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야. 4월 16일 아침, 미소님의 부모님은 그 영상을 USB에 저장해서 직접 종교 건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맞은편에 사는 사람인데요.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남성과 여성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는 노트북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며칠 전 새벽에 찍힌 영상입니다. 화면에서는 종교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불붙은 담배를 던지는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첫 번째 담배가 이웃집 지붕으로, 두 번째 담배가 수지님 집 차량으로, 세 번째 담배가 어디론가. 중년 남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중년 여성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아마 저희 아이가 그랬나 봅니다. 불이 붙은 담배를 던지면 화재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차에도 떨어졌는데 차량 도색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범죄예요. 불이 붙은 담배를 던지는 건 방화 미수로 볼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도색 확인해서 손상이 있으면 보상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결국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명확한 사과도 없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도 없었고 그냥 죄송합니다. 말을 안 들어서라는 미온적인 반응만 있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차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큰 손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가자. 이웃끼리 너무 크게 싸우는 것도. 수지님은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건가? 하지만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님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종교 건물 사람들은 여전히 옥상에 나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날은 더 당당하게, 더 빈번하게 옥상에 나와서 흡연했습니다. 한 번은 건물 안에서 하지 마, 그만해 라고 말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 보였습니다. 수지님은 매일 CCTV를 확인하면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구나. 경찰에 신고해도 계도만 하고 끝이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거지? 2023년 5월에서 12월, 수지님이 겪은 피해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플래시 테러, 담배 투척 사건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이 계속됐습니다. 피해 1.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거의 매주 수지님 집 앞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음료수 캔, 과자 봉지, 담배 포장지, 치킨 뼈다귀. 심지어 한 번은 술병까지 버려져 있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다른 주민들도 요즘 여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버려져 있네요. 라고 불평할 정도였습니다. 피해 2. 반복되는 노상방뇨. CCTV에는 여러 번 찍혔습니다. 특정 남성이 수지님 집 담장 옆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소변을 보는 장면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수지님은 그때마다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해도 현행범이 아니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피해 3. 집 앞을 사랑방처럼 사용. 저녁 시간대가 되면 수지님 집 앞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명에서 3명씩 모여서 담배 피우고 수다 떨고 큰 소리로 웃고 때로는 30분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수지님 집 앞이 공공장소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해 4. 의심스러운 차량 배회. 종종 낯선 차량들이 수지님 집 주차장 주변을 천천히 돌며 배회했습니다.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차가 멈췄다가 천천히 이동하고 다시 멈추고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차량들이 종교 건물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의심스러웠습니다. 피해 5. 심리적 압박. 이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지님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저 사람들이 또 나타날까?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두통이 생겼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도 생겼습니다. 수지님은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엑셀 파일에 날짜, 시간, 사건 내용, 증거 영상 파일명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구청에도, 경찰청에도, 교육청에도, 종교 건물에 미성년자가 있을 가능성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구청의 답변. 쓰레기 무단 투기는 CCTV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영상을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냈지만 얼굴이 명확하게 안 보인다.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리 안 됨. 경찰의 답변. 플래시 비추는 것은 명확한 범죄로 보기 어렵지만 지속되면 스토킹이나 경범죄로 적용 가능합니다. 계속 신고해주세요. 계속 신고했지만 매번 계도했습니다로 끝남. 파출소의 답변. 이웃 간 문제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크게 만들면 나중에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가장 황당한 답변. 피해자에게 참으라는 식. 수지님은 다른 파출소에도 연락해봤습니다. 재미있게도 파출소마다 대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파출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했고, 어떤 파출소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며 미온적이었고, 어떤 파출소는 그냥 참으세요라는 식이었습니다.
수지님은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은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어렵구나. 명확한 범죄가 아니면, 명확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명확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설령 신고해도 계도로 끝나고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만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2024년 초 수지님의 집 주변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플래시 테러는 빈도가 줄었고 담배 투척도 예전보다는 덜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여전히 종교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나타나 담배를 피우며 플래시를 비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도 가끔씩 버려졌습니다. 수상한 사람들도 가끔 나타났습니다. 수지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해결된 게 아니야. 그냥 조금 줄어든 것뿐이야. 언제든 다시 심해질 수 있어. 그래서 수지님은 여전히 매일 CCTV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의심스러운 영상은 저장했습니다. 여전히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이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냐? 그냥 잊고 살자. 계속 신경 쓰면 네가 더 힘들어. 수지님은 답답했습니다. 가족들은 CCTV 영상을 매일 보지 않으니까. 그 모든 과정을 직접 겪지 않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악의적이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수지님은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종교 건물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고 이웃들은 무관심하고 내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구나. 2024년 중반. 그나마 다행인 점은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끔씩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2023년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지님도 대응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매번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증거를 철저히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수지님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왜 저 사람들은 그랬던 걸까? 종교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웃에게 저런 짓을 했을까? 단순한 재미, 스트레스 해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 그리고 왜 부모들은 자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까?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면서 왜 이런 반사회적 행동은 방치했을까? 수지님은 또 다른 걱정도 했습니다. 혹시 다른 집들도 비슷한 피해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만 그런 건 아닐 텐데. 다른 이웃들은 그냥 참고 사는 걸까? 아니면 아예 모르고 사는 걸까? 실제로 수지님이 확인한 영상 중에는 다른 이웃집 지붕에도 불붙은 담배가 떨어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사람들은 아마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다. CCTV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수지님은 이 사연을 여러 곳에 제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알게 모르게 비슷한 피해를 받고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참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말, 겉으로 보기에는 미소님 집 주변이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종교 건물 옥상에 나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플래시 테러도 거의 사라졌고 쓰레기 투기도 많이 줄었습니다. 수지님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건 해결된 게 아니야. 그냥 잠시 멈춘 것뿐이야.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어. 그래서 수지님은 여전히 CCTV를 확인합니다.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밤을 보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지님이 잃은 것들, 평화로운 일상, 안전하다는 느낌, 이웃에 대한 신뢰,
밤에 푹 자는 능력, 정신적 안정, 그리고 얻은 것. 수백 개의 CCTV 영상 파일, 두꺼운 민원 기록 서류,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깨달음, 혼자 싸워야 한다는 외로움.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그 종교 건물에서는 여전히 매일 아침 예배가 열립니다. 저녁이면 찬송가가 들립니다. 주말이면 신도들이 모여 행사를 치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화롭고 경건한 종교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수지님만 알고 있습니다. CCTV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화가 나셨나요? 답답하셨나요? 왜 더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하면 생각보다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명확한 범죄가 아니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플래시를 비추는 것, 담배꽁초를 던지는 것, 이런 행위들은 명백한 범죄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너무 크게 만들면 나중에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셋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고해도 계도로 끝나고 민원을 넣어도 미온적으로 처리되고 경찰마다 대응이 다르고 결국 피해자만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지님의 사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런 일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세요. CCTV가 없다면 설치하세요.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영상을 저장하세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해도 한 번 신고로 끝나지 않아도 계속 기록하고 계속 신고하세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지역 주민센터, 구청에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고 넘어가거나 아예 모르고 지나가거나 혼자 끙끙 앓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이런 애매한 피해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명백한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명백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플래시 테러, 담배 투척,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방뇨,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면 그건 명백한 괴롭힘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종교 건물이나 종교단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연 속 종교 건물은 어땠나요? 낮에는 예배를 드리고 밤에는 이웃을 괴롭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종교의 본질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수지님,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이해해주지 않고, 경찰도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고, 가해자들은 반성하지 않고,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셨을까요? 하지만 수지님은 정말 잘 버텨오셨습니다.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포기하지 않고 신고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보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수지님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우엔 이렇게 대응하면 좋아요. 법적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종교 건물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수지님 같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법률 전문가, 경찰 관계자 또는 비슷한 경험을 해결하신 분이 계시다면 구체적인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사연들을 계속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참지 마세요. 기록하세요. 신고하세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세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고 더 울림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썰 사연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밤은 여러분의 집이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